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 발견의 이 효율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증시가 불안할 경우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불공정 거래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공매도 거래에 대한 감독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과도한 투기적 옵션 매매 제한을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코스피 200 지수의 옵션 승수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시행되는 규제 강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슈타파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거래에 대한 감독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먼저 이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란 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공매도라는 용어부터 좀 낯설 텐데요. 예. 보통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라면은 주식을 먼저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매도를 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주식의 주가가 하락이 예상될 때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주식을 빌려서 그거를 시장에 매도한 다음에 내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해서 원래 빌려준 사람에게 갚는 그런 형태의 매매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대차거래라고 표현하고요. 그 대차거래를 통해서 빌린 주식을 시장에 파는 행위를 공매도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내가 아예 빌리지 않고 그러니까 현금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네이키드 공매도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키드 공매도는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주식을 빌려서 팔 수 있는 그런 형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대차거래 그리고 파는 거래를 공매도라고 했는데요. 이 공매도에 해당되는 수량을 금융위나 이런 데에 보고를 해서 누가 얼마만큼의 공매도를 하고 있는지를 신고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다 신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주식을 빌리는 거래, 대차거래도 증권예탁원이라든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앞으로 공매도 보고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대차거래와 공매도 두 가지 데이터가 모두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어쨌든 하지만 공매도를 한다 안 한다에 보고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가 보고됐냐면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을 빌린 거래, 즉 대차거래만 신고가 됐었기 때문에 대차거래를 통해서 공매도가 좀 간접적으로 공매도의 강도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위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내가 얼마만큼의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고요. 실제로 내가 공매도를 할 때 일간 데이터로는 공매도가 얼마만큼 일어났다라는 정도는 그 종목별 HTS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왜 금융위에서 이 같은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유사한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범인이다. 아니면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수급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논리에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금융위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관계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공매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 즉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고 주가 하락은 사회적인 악이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하시잖아요.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떻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많이 노출이 되는 거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는 사실인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공매도가 해당되는 주가 입장에서는 절대 도움이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파는 거래니까 주가 상승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주의 주가가 어떻나요? 전부 다 주가가 올랐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라는 행위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위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결정적인 모티브를 제공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공매도를 친 사람들도 주가가 오른다면은
손절매를 쳐야 되겠죠. 네. 전문 용어로는 숏 스퀴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공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유한합니다. 즉 내가 5,000원에 공매도를 쳤다면은 이 종목이 상장 폐지돼서 빵원이 될 경우에 5,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5,000원에 공매도를 친 주식이 10,000원, 2만원, 3만원, 10만원, 20만원까지 올라간다면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공매도를 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리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양면성을 다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가 좀 시행이 되고 있는 편인가요? 네, 금융위 그 보도 자료를 좀 보니까요. 예. 다른 나라들도 공매도에 대한 보고 그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밝힌 것처럼 공매도 비중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공매도를 보고해야 되는 종목의 종류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우리나라가 매우 엄격하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부분에 나타나는 배경은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공매도 보고 제도를 가져가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제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다른 나라에서 시행했을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면이 많았습니까? 그랬으니까 뭐 금융당국에서도 일단 도입을 하고 보자라고 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는 딱히 예. 공매도를 보고한다고 해서 예. 발생하는 이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한동안 공매도를 금지했던 기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체크해 보니까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즉 공매도라는 것은 수급적으로 뭐 매도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냥 립 서비스 차원에서 아니면 투자 심리를 다소나마 안정화시키는 차원이었지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엄격한 기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의 지분율이 0.01%, 호주 0.01, 홍콩 0.02. 좀 굉장히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매도 좀 비중이 좀 얼마나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많이 궁금한데요. 일단은 공매도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대차 거래를 통해서 예.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먼저 대차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마음 놓고 빌릴 수 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이런 공매도 대차 거래 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매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1%라는 좀 다소 타이트한 기준을 좀 제시한 이유는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 변동성이 워낙 크고요. 예. 그리고 그 대차 거래를 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없는 유동성이 적은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공매도가 조금이라도 나왔을 때 받게 되는 주가 충격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가져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공매도 자체의 위축은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0.01%라는 수준, 뭐 물론 대형주 입장에서는 0.01% 넘길 경우에 보고를 해라라고 했을 때 0.01% 넘기기가 쉽지가 않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0.01% 넘기는 포지션을 보유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공매도를 했는데 그걸 보고하게 된다면 결국 내 패를 까고 그렇죠. 내 전략을 거죠. 보여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공매도 거래량의 위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공매도 보고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100% 막힐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대차거래 역시도 그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역시도 정확한 통계가 없거든요. 즉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대차거래를 해서 다시 또 B라는 사람에게 빌려주면은 동일한 주식이 왔다 갔다 한 거지만 네. 실제로 데이터는 더블로 잡히거든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공매도 보고가 100%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공매도 투자 주체의 9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그런 제도를
엄격하게 지켜줄 것을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량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공매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 또는 공매도 제도 자체가 완전히 투명화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다소 좀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부인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긍정적인 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 쪽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예, 일단은 뭐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립니다. 모든 그 증권사의 분석 리포트가 거의 예. 대부분 바이 리포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의 주가가 다 오르나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모든 종목의 주가가 오르진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즉 어떤 종목의 수급이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어우러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균형적인 가격이 시장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을 막는다고 해서 그 종목의 시장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뭐 한국형 헤지펀드라든지 그런 좀 글로벌한 투자 전략을 쓰고 있는 펀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오히려 외국인들보다는 국내 기관들 쪽에 좀 타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박스권으로 형성되거나 했을 때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롱 온리로 그 전략을 수행했을 때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매수와 매도를 섞어가면서 그 전략을 수행할 때 수익이 나게 되는데요. 결국은 공매도를 막아버린다면은 그런 한국형 헤지펀드라든지 절대수익 펀드의 수익원을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런 좀 다양한 펀드들의 설 자리가 이번 공매도 그 보고제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 그 공매도와 관련돼서 내용들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좀 피해가 많았다라는 점이 있었고 또 주식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분명히 그 하락 속도를 더 키운다거나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를 아무래도 이제 보호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지금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이제 공매도 정보를 이용해서 예. 해당되는 종목의 수급의 중요 데이터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꼭 공매도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예. 그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방금 저한테 설명하신 것처럼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확인될 수 있겠지만 예. 일부에서 발생했던 사실로 인해서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공매도를 할 때는 업틱 룰을 적용받습니다. 업틱 룰이 뭐냐면요. 네. 공매도를 인해서 내가 주식을 매도하고 싶을 때에는 매수 호가에 때리면 안 됩니다. 매수 호가. 매수 호가에 바로 때리면은 그 업틱 룰을 위반하는 거게 되고요. 반드시 매도 호가에 쌓아놓게 돼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락하게 되냐면 시장가 매도라든지 아니면 매수가에 대고 바로 대규모 물량을 던져버리는 그런 행위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매도는 업틱 룰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는 거고요. 공매도 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센티멘탈이라든지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그런 전략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잘 이용하신다면은 공매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어느 정도는 좀 희석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옵션 시장 거래 승수 바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6월 만기 이후에 이제 그 거래 승수가 다 바뀌어서 50만 원 거래 승수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 이제 한 달은 아직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옵션 시장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뭐 거래 승수 그러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은 인덱스 즉 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단위가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그걸 원화로 환산해주는 승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여태까지 옵션은 1포인트에 10만 원이었습니다. 즉 옵션 가격이 1.00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1.00포인트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키시면 됐는데요. 이 1포인트의 10만원 승수가 1포인트에 50만원으로 상향된 겁니다. 참고로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에 50만원으로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이 거래 승수가 이제 동일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그 치킨 한 마리에 10,000원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치킨 5마리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거래를 잘 안 하겠죠. 치킨 주문 횟수는 예.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10,000원이니까 부담 없이 사 먹었지만 지금은 무조건 5마리를 5만 원에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치킨 거래량은 5분의 1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치킨을 사 먹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으니까 그 치킨집의 매상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치킨이 10,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5분의 1만큼 준 게 아니라 저희 쪽 데이터 추산으로는 10분의 1만큼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치킨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매력이 치킨을 없다는 시켜 먹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거래대금도 줄었습니다. 거래대금도 예전에 비해서 한 15%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옵션 시장의 승수 인상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타격을 입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재 변동성이나 프리미엄 변화에는 좀 뭐 또 그런 것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예, 그 내재 변동성, 프리미엄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헤매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옵션 가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옵션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변동성을 블랙숄츠 모델이라는 좀 옵션 가격을 구하는 모델을 통해서 역추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재 변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치킨 가격이 비싸다는 뜻이고요. 예. 내재 변동성이 낮다는 얘기는 치킨 가격이 싸다는 얘기인데요. 거래 승수 인상되고 나서 내재 변동성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 치킨 가격이 예전에는 좀 어느 정도 비싸게 형성됐는데 지금은 싸게 형성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치킨을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사 먹어서 그 옵션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변화가 앞으로 이제 코스피 200 옵션 시장, 현물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당장은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옵션 시장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컨버전 또는 리버설과 같은 합성 선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는 영향을 주기가 좀 쉽지가 않지만 이렇게 옵션 거래량이 떨어진다면, 옵션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면 인접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수 선물 시장의 유동성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네. 지수 선물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면 지수 ELS나 지수 ELW 시장의 유동성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거기와 연동되어 있는 현물 시장에도 영향을 조금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파생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와 이제 옵션 승수 거래 변경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연구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공매도나 아니면은 이제 옵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투기도 이 시장의 하나의 팩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가 없다면 해지 거래나 차익 거래 하시는 분들도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유동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제도에 보고를 통한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옵션 승수를 올려서 함부로 매수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입장벽을 세워서 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는 역행하는 그런 제한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제도들이 좀 완화되든지 아니면 건전한 투기를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힘을 세워서 공매도를 애용하고 있는 외국인들 아니면 옵션 마켓 메이킹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의 어두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규제 강화 같은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양날의 가림을 인식하고 허울뿐인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역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순영의 이슈 타파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